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물어봤을 겁니다. 너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누구한테 돈 줬다고 하던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야? 강기정입니다. 좋아. 진술 잘하고 있어. 옳은 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라임 김봉현이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라고 녹취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였던 직원에게 했던 전화 내용을 시사저널이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이 사실을 두고 검찰이 협박해서 여당을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봉현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봉현은 본인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여당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 수배 시절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조선일보나 시사저널 등의 보도를 통해서 이니셜로 여당 관계자들의 연루 사실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요. 잡혀간 다음에 당연히 검사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 그때 인터뷰했던 그 사람 누구야? 야, 야당은 됐고 여당 인사들 더 대봐. 이런 질문을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해서 보수 언론의 주장은 틀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김봉현 씨가 이번에는 정관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작전에 들어가 있는 주식, 그 회사명과 작전 시기를 알려줘서 거액의 차익을 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본인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라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 도이치모터스는 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봉현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의 특종이죠. 라임 김봉현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녹취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최측근하고 통화 내용인데 도주 중이던 올해 3월 20일과 체포되기 3일 전인 4월 20일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녹취록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봉현,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일단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서 기자한테 줘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얘기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기자한테 줘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라고 하면서 이 뒤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가 그럼 스토리를 만들 거 아니냐. 내가 A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줬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면 기자가 나머지 스토리는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따옴표 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해당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주장하면 그 주장에 따옴표를 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한테 그런 사실 있나요? 물어보고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안 받은 대로, 전화를 받으면 부인했다 한 줄만 쓰고 나머지는 소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기자가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네 팀이 만들었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야. 취재 파트를.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은 시간 싸움이니까 해서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보시면요. 김봉현은 광주 지역의 그냥 동네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여의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닿는 대로 연을 대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이강세 씨였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렇게 합니다. 2016년 초까지인가 돈이 수억대로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이강세죠. 계좌에 그 뭣도 있을 거라고 언론에 얘기해. 이강세 계좌 털면 다 나오니까 기자님 걱정 말고 쓰십시오. 이강세가 계좌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리가 있나요? 김봉현이 지난번 이상호 씨 재판에 나와서는 정치자금은 현금으로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계좌에 막 넣어줘 버렸으니까 형이 쓰라고. 뭔 말인지 알지?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까버리면 된다라고 기자들한테 사기를 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창구가 저기 이강세 고대 동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강세가 꾸준히 관리해 온 걸로 해. 해외 출국 기록까지 따져보면 리조트에 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는 드러났죠. 뭐 거기에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이번에 광주 MBC 잘리고 오갈 데 없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데려다가 집이랑 다 해줬고 비용도 다 줬다.
법카 500에 봉급 600. 이강세는 광주 MBC의 사장 출신입니다. 광주 MBC의 사장이 만나자라고 하면 강기정 같은 광주 지역의 정치인이 안 만날 수 있었을까요? 광주 MBC의 사장이 정무수석을 만나러 왔다. 그럼 사장님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시죠 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차담을 나눈 겁니다. 청와대에서 안 했으면 그놈의 5천만 원인지 무조건 걸릴 뻔했죠. 검색대를 통과를 어떻게 5천만 원을 들고 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MBC 사장이 만나자라고 해서 기동민 의원 역시 만난 겁니다. 부친이 MBC 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었고, 언론사는 기자가 만나자고 해도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사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사장 자격으로 찾아온 다음에 와서 제가 요즘 사실은 사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설명하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루틴인데, 이 행위를 한 것에다가 돈을 전달했다를 섞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전달했던 증거는 하나도 보여주질 않죠.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를 하면 그 여당 실세 정치인이 자기 이름 거론되는 게 불편하니까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강기정 수석이 전화를 하고 기동민 의원이 전화를 해서 김봉현 관련된 수사는 말이야 중단해 하고 전화를 끊으면 중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봉현 씨의 세계에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여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턱이 없는 겁니다. 이강세 씨가 가서 인사를 한번 하고 왔다고 강기정 수석이 갑자기 김봉현 관련돼서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전화를 받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수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봉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해제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기대한 거죠.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그게 되는 것 같으니까 본인 아는 사람, 구체적으로 본인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월급 600에 법카 500을 주고 집을 얻어주고 차를 구해준 광주 MBC 전직 사장인 이강세 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흘린 겁니다.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여당 실세 정치인들이 윤석열을 협박하라고. 우리나라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김봉현은 그걸 기대하고 폭로를 한 것이고, 상황은 전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만약 김봉현 씨의 주장이 맞으려고 하면 강기정 수석이 전화를 해서 김봉현이 체포되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김봉현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수사를 받았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물어봤을 겁니다. 너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누구한테 돈 줬다고 하던데 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야? 강기정입니다. 좋아. 진술 잘하고 있어. 그럼 또 여당 관계자는 또 누가 있어? 검사님, 제가 또 검사장 출신의 지금 변호사 개업해 계신 저 국민의힘 의원이신. 됐고, 검사장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여당도 대봐. 너 지금 살려면 큰 고기 물어야 된다. 야, 전직 검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김봉현의 표현으로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죠. 우리 윤석열 총장을. 백두산 호랑이 얘기하면서 그때 이거는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김봉현의 편지에 따른 겁니다. 김봉현의 편지에 보면 백두산 호랑이님께서 말씀하시길, 대검 감찰부에 감찰은 식구를 해치라고 있는 데가 아니라 식구를 보호하라고 있는 데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봉현이 편지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호랑이께서 검사장 이름 나온 거 불편해하셔. 너 검사장 이름 되면 네가 구형 좋게 나올 것 같아? 그거 말고 강기정 말고 또 누구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순서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사들에게 여당 이름만 진술하도록 강요받았을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황이 있는 건데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서는 여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검찰 측이 요구했다고 폭로했지만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여당 정치인은 폭로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부딪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선 구명운동을 위해서 여당을 팔고 안에 들어선 검사가 자기 살려준다고 하니까 여당을 팔고 다른 이유에서 각각 여당을 판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실마리 삼아서 진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기자들입니다. 김봉현의 최측근의 이야기만 듣고 실마리를 하나도 찾지 않은 채 여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만 펼쳤던 것이 지금 보수 언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김봉현이 이번에는 주가 조작을 귀띔해서 정관계에 차익을 남겨줬다라는 중앙일보의 또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정보를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전달을 했고 정치인, 공무원,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해왔는데 본인들이 타깃 종목에 투자를 하면 시사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귀뜸을 했다는 것이고 주가 조작에 실패했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S사의 주가는 올랐던 것이 2017년 한번 끝을 찍고 확 떨어졌죠. 2017년 이렇게 작전을 들어갈 때 작전을 했던 것 아니냐.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한 전력들이 있고 3개 회사가 SEP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을 차명을 해서 또 어쨌든 검찰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당의 인사가 있을 수 있고 야당의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절차 등을 거쳐야겠지만 어쨌든 김봉현이 이런 식으로까지 로비를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식은 뇌물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폭락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폭락했을 경우에 돈을 메꿔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폭락해서 돈을 메꿔준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확실하겠죠. 아시겠지만 증권가 실화시라고 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 자체가 뭐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범죄 혐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김봉현 씨는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걸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언론사 그 자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뉴미디어가 이런 점에서 발빠르게 나간다고 언론사들이 검증조차 하지 않으면 어떤 참극을 빚게 되는지 요 다음 코너 우리 하시피님을 모시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